인류 역사에서 사실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게임 체인저가 우리는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우리 코리안 탈무드 스쿨에 관심 있으신 애청자분들도 구독자분들도 관심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게임 체인저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기술들인지를 살펴봤는데 왜 이 시대에는 이런 게임 체인저가 더 많이 나타나게 되고 영웅이 되는 건지 생각해 보셨나요? 대한민국의 질문과 토론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시죠. 세계 역사를 보면 기술의 발전이나 경제의 발전이 그러니까 산술급수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왔다가 최근에는 이게 가파르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제이컵으로. 예. 예를 들어서 최근에 500년은 옛날에 5000년 이상 진보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앞으로 50년은 여태까지 500년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할 거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술 쪽에서 게임 체인저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다행히 4차 산업혁명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개인화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그룹이나 국가나 뭐 이런 차원에서 했다면 지금은 뛰어난 개인들이 많이 활동을 하니까 하스분처럼 수없이 많은 아이디어, 기술이 폭발적으로 이제 융합하고 서로 다시 짝을 짓고 하면서 폭발하는 시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뭐가 판을 바꿀지 모르는 그런 시대인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면 한 번쯤 도전해봐도 그게 인정만 받는다면 수없이 많은 돈도 이렇게 투자를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도전해볼 가치가 훨씬 더, 도전할 기회가 훨씬 더 많은 시대가 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자기계발서 보니까 게임 체인저가 되라고 도와주는 책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유명한 세스 고딘이라는 분의 린치핀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수레바퀴에서 딱 중간에 있는 핵심축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톱니바퀴처럼 갈아 끼워질 수 있는 사람 되지 마라. 그러면서 사실 게임 체인저하고 통하는 얘기인 것 같고, 타이탄의 도구도 타이탄이라는 게 거인이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되려는 것 같고, 다크호스가 학자들이 쓴 책이다 보니까 요즘에 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생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경을 너무너무 잘 분석해 놨더라고요. 예전에는 공장주의 시대였어요. 공장 중심 제조업 경제였기 때문에 그때는 모든 사람이 표준이 돼가지고 딱 정해진 대로 일해서 효율성을 올리는 게 중요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 지식 서비스 경제 시대가 됐고, 프리랜서나 프리 에이전트들이 이제 주도하는 시대가 됐고, 먹고 사는 부와 지위 이런 거보다 행복과 성취감이 중요해졌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되려면 행복과 충족감을 느끼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수성을 얻으면 부와 지위를 얻어서 잘 산다. 이게 아니라 자기가 행복한 걸 추구하면 그 결과로 우수해진다. 이런 시대가 됐다. 알아주는 시대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옛날에는 뭔가 전형적인 어떤 틀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 살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그러는데, 그쵸. 요즘은 다양한 관심사, 뭐 취미 이런 것들이 너무나 발달돼 있기 때문에 어떤 걸 해도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재밌게 뭐 비즈니스를 해도 되고, 쉽게 말하면 놀아도 되고, 그러면서 돈을 얼마든지 또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 책이 이제 다크호스인데, 다크호스라는 게 검은 말이잖아요. 주목을 하지 않았는데 뜻밖의 승자, 갑자기 튀어나온 그런 사람이 게임 체인저랑 비슷한 말이죠. 근데 이 다크호스들이 산업 각 분야에, 전 세계 각 분야에서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분야의 표준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완전 아웃라이어가 돼서 막 엄청난 성과를 가져오고, 어떻게 보면 오타쿠, 덕후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 미친 듯이 파다 보니까 뭐 대학도 안 나오고 교육도 안 받았는데 엄청난 업적을 내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 이수정님이 예를 들어서 게임 체인저 관련해서 저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예. 저런 책 세 권을 게임 체인저 관련해서 내용을 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유튜브를 만드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하고 싶어요. 네.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나타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지금은 이제 공장에서 인재를 찍어내는 시대가 아니라 개인성에 초점을 맞춰서 이 사람의 특성에 맞춰 가야 되는 시대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한 이런 내용들이 경영학에서도 요즘에 강조되죠. 이런 그럼, 인재들을 키워야 된다. 예. 사실은 게임 체인저의 그 첫발을 띈 거는 그 슌페타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경영학자. 예. 슌페타가 창조적 파괴와 기업가의 혁신을 얘기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나간다라고 얘기한 사람이거든. 네. 저는 사실은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시스템을 비판하면서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냈듯이 슌페터도 자본주의 시스템을 비판하되, 마르크스와 틀린 거는 마르크스는 플로레타리에 의해서 자본가들이 타도될 거라고 본 데 비해서 슌페터는 자본주의는
스스로의 발전과 성공에 의해서 붕괴돼서 사회주의로 갈 거다라고 예측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본주의의 발전은 누가 이룩하냐면, 그러니까 역사를 볼 적에 전진 있고 후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은 흥 아니면은 망이야. 근데 슈페터는 그렇게 진보와 후퇴가 연결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발전을 한다라고 보면서 그 발전의 원동력은 기업가의 혁신으로부터 나온다. 그 사람들이 세상의 판을 바꿔갈 거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은 그런 발전이 궤도를 살짝 이탈하면서 어떤 탐욕이나 부패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자본주의가 망하는 거는 다른 이데올로기나 시스템이 나와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발전에 의해서 붕괴돼서 사회주의로 가는데, 그 과정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게 지식인이라고 그랬어요. 지식인들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맹공하면서 자기 벌이를 한대. 네. 그러니까 학자들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슈페터는 네. 어떻게 그 창조적 파괴와 혁신이 세상을 주도가 될 거라고 봤냐면, 이 양반의 일생이 좀 특이해요. 원래 오스트리아 쪽에서 태어나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재무부 장관까지 됐고, 그 다음에는 은행 총재를 합니다. 근데 그 시기가 아주 혼란의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실무에서 이 양반은 많은 걸 봐요. 그러다가 그쪽 대학 교수 생활을 하다가 미국으로 망명을 와서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과를 만들어서 오늘날의 하버드 경제학과를 만든 사람이 슈페터예요. 단순히 학문적인 교수가 아니라 이 양반은 실무 장관도 하고 은행 총재도 하면서 이 금융판, 통합판, 정책판을 두루 다 섭렵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세상을 보는 통찰력이나 이게 다른 일반 경제학자에 비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 근데 불행하게도 동시대에 약간 더 뛰어난 사람이 있었어. 그게 케인즈야. 케인즈의 빚에 가려가지고 아하. 하지만은 케인즈하고 그 쌍두마차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아주 사실은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줄곧 외친 게 게임 체인저예요. 아. 결국 세상을 발전시키는 건 네. 기업가의 혁신에 의해서 세상이 발전된다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아, 기업가의 혁신만 얘기했어요? 근로자의 혁신은 얘기 안 하고요? 이 양반은 마르크스에 비해서는 자본주의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냉철하게 본 사람이에요. 마르크스는 근로자 편에 서 있는 거고, 네네. 이 사람은 네. 기업가의 편에서 자본주의를 해석한 사람. 아하. 네네네.